그래서 요 미래학자라는 자말 라한이라는 사람이 뷰카 시대는 갔다. 요즘은 바니 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 바니하면 좀 귀염성 있는 것들 좀 생각나지 않나요? 토끼. 맞아요. 바니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천천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니는요,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취약함이 어떤 건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 우리 모두 다 안타깝게 코로나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어디서 발생이 됐죠? 맞아, 중국 우한에서 발생이 됐어요. 공중보건 시스템이 그 우한에서 파괴가 돼버렸죠. 파괴가 되면서 그게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타격 입은 것들이 뭐죠?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경제 시스템 마비되면 금융 시스템 마비돼요. 금융 시스템 마비되면 사회 혼란이 오기 시작을 하고요.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인간은, 사회는, 조직은, 국가는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취약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어떤 것들이 발생이 될지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 취약한 속에서 우리 인간 자체도 취약함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안함이래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요즘 불안함 느끼는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굉장히 긍정적인, 좋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안. 정치에 대한 불안. 맞아요. 다 돌아갑니다. 근데 강사시장은요, 정치 영향 엄청 받아요. 맞아요. 대선 있으면 강의가 없어요. 선거 있으면 강의 없어요. 기업들이나 기관들이요, 다 밀어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강사들이 빨리 이 사건들이 끝나야 이 정도 좀 나아지는데 진짜 얘기를 하거든요. 각자 불안함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또 단편적으로 전달을 해드린다고 하면, 요즘 AI 시대라고 하죠. 챗 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AI가 검색해 주는 거예요. AI가 대신 글 써줘요. 나 오늘 이러이러한 마음이야. 나의 일기를 써줄래? 그러면 엄청 멋있게 써줘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굉장히 잘 받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AI가 내 직업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군들을 가져가면 어떡하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들이 있어요. 또는요, 그런 것들도 있대요. 요즘 AI가 어마어마하게 시중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AI 시스템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발생되는 불안감들도 있대요. 즉 요즘은 어떻게 시대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나 국가나 사람이나 불안함을 늘 품고 산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는요, 비선형적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선형적이라는 의미는요, 이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원인이 분명해도 내가 예상하는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혹시 기억나는 기사들 중에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어요. 그 포르쉐라고 하는 스포츠카, 그 수입차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 포르쉐라는 스포츠카랑 아반떼는 다 아시죠? 무슨 차? 아반떼랑 부닥쳤어요. 네. 자, 그게 기사가 났어요. 처음 난 기사는 그거였어요. 그냥 포르쉐가 아주 비싼 차가, 외제차가 직진하고 있었는데 아반떼가 골목에 나와서 그 차를 박아서 그 수입차에 그 옆에 있는 차 있죠. 문이 다 망가졌다라는 그 단순한 사고 기사였어요. 자, 그게 원인이죠. 네, 그게 원인이에요. 그럼 옛날 같으면요, 딱 그 기사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게임비 많이 늘렸어요. 그냥 많이 들린다. 사고 났네? 어떡하지? 그냥 그러고 그냥 마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더 이상 결과로 우리가 뻗어나갈 게 없어요. 근데 그 기사가 어떻게 와전되는지 아세요? 관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포르쉐는 모는 사람은 부자다. 특권층이다. 특권층이다까지도 좋은데
비도덕적일 것이다. 나쁠 것이다. 반면에 아반떼 기사는 가난할 것이다. 불쌍할 것이다. 돈이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맞아. 그래서 기사 어떻게 했냐면 아반떼 그 포르쉐 기사가 아반떼 기사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다. 엄청나게 돈을 뜯으려고 한다. 이렇게 기사가 완전히 난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절대 그게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기사가.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요. 원인이 어떻든 간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 기사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을 얘기해드린다라고 하면 포르쉐 기사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글을. 나 그런 사람 아니다. 내 차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완만히 합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기사가 무마가 됐거든요. 이제 되게 잠재워졌어요. 즉 요즘 세상은요. 과거와 같이 원인이 A이기 때문에 B의 결과가 나옵니다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은요. 이해 불가능하대요. 네. 이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선형성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회사의 경제 상황이나 뭐 실업률이라든가 그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그 주식을 파악했대요.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근데 요즘도 그걸로 파악하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대요. 하나씩 이슈가 터지면 주가가 올라갔다 곤두박질했다 그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마트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이마트에서 장 봤던 기사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마트로 장 보러 가는 순간 주가가 순간적으로 5, 6%가 확 올랐대요. 네, 즉 이마트는요, 그분은 마케팅 때문에 갔을 거예요. 아마 우리 이마트가 이렇습니다. 나도 이용하는 곳입니다. 라는 것들 마케팅 때문에 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원인과 결과, 인간과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뒤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는요, 매뉴얼적으로 흘러갔어요. 원인과 결과가 분명했어요. 솔직히 강의 같은 경우에도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매뉴얼적으로 정보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정보 주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다 검색해버리면 되거든요. GPT, AI나 얘한테 물어본 모든 정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은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되는 뭔가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신감을 올려야 되는 뭔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이 세상들을 조금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마인드들이 있어요. 즉, 필요한 마인드들도 있고요. 버려야 하는 마인드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 버려야 되는 거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뭘 버리면 좋을까요? 뭘 버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막 변화하는 세상, 너무 빠르게 변화해요. 막 그냥 앞뒤 예측할 수도 없고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 경험이랑 딱히 모든 경험, 과거의 경험이 지금 모든 정답을 또 만들어주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요, 이거라고 합니다. 흑백 사고를 버려야 된대요. 그 다음 선형적 사고를 버려야 된대요. 흑백 사고는요, 전에 29살 때부터 강의를 했어요. 진짜 강의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강의 시장에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런 옷도 입으면 안 돼요. 맞아요. 딱 정말 정형화된 정장. 그 정장. 머리도 이런 한올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단정하게. 그리고 무조건 시계를 차야 되고. 그다음 웬만하면 메이크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딱 정형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전 그 시대부터 강의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약에 후배 강사들을 봐요. 20대, 30대 초반 후배 강사들을 봐요. 자, 그런데 제가 나는 정장을 입고만 강의를 해왔고 난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강의하는 20대, 30대 분들이 정장을 안 입고 메이크업을 안 하고 굉장히 막 자연스러운 이렇게 퍼지는 치마를 입고 강의한다라고 해서 내 기준에서 옳다 그르다를 평가할 수가 없다는 요즘 세상에.
이제는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구나의 중간 개념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요 그 후배 직원이 무례하게 맨날 청바지 입고 강의 가고 막 그런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장을 입어야 되는 순간도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딱 그러한 부분들만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얘기할 때도 야 너 정장 안 입으면 틀린 거야. 사람들이 너를 신뢰하겠어? 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누구야 이번에 당신이 들어가는 강의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해. 보수적인 땡땡 집단이라고 해. 그래서 평상시에 네가 내추럴하게 있고 강의하고 편하게 하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집단도 있지만 이번에 네가 가는 집단은 그 너의 전형적인 너만의 스타일을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안에서 당신 안에서 이제 정장특한 옷을 참고해서 입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의 조언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해요. 네, 그게 바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 생각도 분명하게 필요하지만 중간에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요 선형적인 사고예요. 이게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 아실까요? 그 왜 우리 지금 현재 테슬라 사장님 너무 멋있는 분이죠. 그분이 한마디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분 명언 많잖아요.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죠? 누구든 다 알아요. 그 사람 성공한 거. 그런데 내가 성공한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 아니다. 내가 성공한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내가 만든 규칙, 나만의 규칙이나 내가 만든 나만의 삶의 방식들, 성공하는 그 루트들이 모든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관리자로서 사람을 통솔하는 그 위치이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매뉴얼적인 부분, 내가 생각하는 기준, 가치관 이러한 것들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통감할 거라는 그러한 사고들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참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